안녕하세요. 테크수다 11회 하늘씨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저께 귀국했고요. 네. 이게 힘든 게 원래는 대한항공이 저녁 비행기였거든요. 아, 밤 비행기여가지고 네. 대한항공이 직항이 있어가지고 오클랜드에서. 네, 근데 그 주차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아침 9시 비행기인 거예요. 갖고 오클랜드에서 9시 45분에 출발해서 아침 9시 45분 5시에 도착하는 건데 완전 대낮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눈 떠서 오는 거죠 뭐. 자야죠 그래도.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낮이면 그냥 눈 떠서 오는데. 근데 12시간 14시간 타도. 근데 최근에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갔더니 다 본 영화고 갖고 정말 심심했어요. 다큐멘터리 다 보고 시트콤 다 보고 뉴스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차도 뭐 한 4시간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상태가 안 좋지만 네, 상태 안 좋지만 그래도 오늘 마이크 상태가 되게 좋아서 마이크 상태 좋아요. 이게 좋아서 훨씬 더 보고 얘기하니까 좋네요. 저도 돌아와서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말인데요. 사실 토요일인데 저희가 좀 긴급하게 모인 이유는 원래 평일에 하는데 주말은 각자의 삶을 살고. 네네. 저는 일하느라고 주말 보내지만. 네. 근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넥서스 이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것도 있고. 혹시 넥서스 이벤트는 얘기할 거지만 다른 혹시 근황 있으세요? 뭐 근황이야 뭐 잘 놀다 왔고요. 뭐 아무래도 쉬러 간 거야? 뭐 쉬러 가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은 뉴질랜드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만날 사람도 많고 놀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고 와인 마시고 그냥 신선 노름하다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당분간은 정말 일에 전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요새 역시 연말이 되니까 일이 많아지네요. 그쵸. 연말이 다 바쁘죠. 네네네. 저는 근황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일만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넥서스 들어갈까요? 네, 그러죠 뭐. 네네네. 넥서스에서 구글에서 출시했다고 보는 게 맞죠? 구글에서 어쨌든 넥서스라는 휴대폰을 내놨는데 저는 넥서스를 사실 안 써봤는데 지금 폰도 넥서스시죠? 네, 저는 넥서스 5를 쓰고 있고요. 우선은 뭐 넥서스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이게 넥서스라는 게 핸드폰만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네. 우선 그거죠. 이제 구글에서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6년 전부터 시작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아이폰이 가진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iOS와 하드웨어를 같이 만든다는 그쵸. 큰 장점이잖아요. 구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편화. 그렇죠. 파편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아무리 새 버전을 내놔도 앤드로이드 특성상은 뭐냐면 삼성에서는 그 앤드로이드를 가져다가 삼성화시키고 LG는 LG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업데이트를 내놔도 그게 정작 이제 사용자 분들께 쓰시는 뭐 삼성 갤럭시에 갈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한 게 뭐냐면은 새로운 OS를 만들 때마다 넥서스라는 핸드폰과 같이 론칭을 해요. 그럼 이번에 새로운 OS 머시멜로우. 그쵸, 마시멜로우가 출시가 되면서 출시가 됐어요?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넥서스를 그럼 같이 발표하는 거군요.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그 마시멜로가 깔려서 나온 핸드폰은 넥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요. 디벨로퍼 폰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개발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엔드 유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갖고 말 그대로 이거는 그 개발자 분들께서 사서 마시멜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만들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내놓은 건데 한 넥서스 사실은 5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제가 쓰는 게 이제 LG에서 만든 넥서스 5인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히 많이 봐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아이폰 못지않게 나오자마자 한 5분 만에 매진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프리오더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때 호주에 있었거든요. 하필 그때 갖고 이걸 호주에서 프리오더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 매진된 거예요, 5분 안에. 벌써. 갖고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떡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호주에서 했더니 호주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르신 분들에서 설명드리자면 넥서스는 가게에서는 안 팔아요. 아, 온라인으로만 주문할 그렇죠. 수 있어요? 구글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호주에선 자동으로 호주 스토어로만 가더라고요. 매진돼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국에 있는 컴퓨터 써서 VPN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컴퓨터 써서 원격으로 한국에 있는 컴퓨터로 구글 스토어에 갔더니 많더라고요, 스톡이.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에 그만큼 알리지 않았던 재고가 많았군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구매를 하고 한국에 왔더니 벌써 배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 잘 쓰고 2년 동안 이거보다 좋은 폰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저도 핸드폰을 거의 매년 바꾸는 타입인데 아직도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럼 머시멜로우 전 버전이 롤리팝이었죠. 롤리팝이 그럼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OS가? 그렇죠. 그럼 아니죠, 거의 아니죠. 그때 키캣이 나왔었고요. 갖고 제가 쓰는 LG 갤럭시 넥서스 5는 키캣이랑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넥서스 폰들의 가장 큰 장점은 OS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구글에서 직접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그게 되고 또 장점이라면은 이제 삼성에서 딸려난 그런 앱이 없이 퓨어 앤드로이드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말 구글에서 만든 앤드로이드 그 자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간결하고 빠르죠. 제가 이제 원래 넥서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하늘 씨한테 물어보려 했던 질문이 넥서스와 국내 출시되는 뭐 갤럭시와 같은 휴대폰과 비교해서의 뭐 장점이나 뭐 그런 것들 비교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이미 해주셨네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또. 아니요. 뭐 거기서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국내 이제 부모님들은 다 갤럭시 이런 쪽을 쓰셔서 뭐 장모님이나 이런 장인어른도 이렇게 갤럭시를 쓰시니까 갤럭시를 이렇게 세팅을 해드려요. 제가 컴퓨터를 하는 젊으니까 안드로이드를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설정을 맡기시는데 처음에는 좀 못한다고 근데 되게 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줄 알고 그분들이 근데 점점 이제 어떻게든 시도해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좀 최적화도 세팅을 해드려서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보니까 진짜 불필요한 앱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거를 블롯웨어 갖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뭐랄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쓰레기 앱이라고도 많이 하죠. 왜냐면 일은 안 쓰는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OS에다가 넣어버리기 때문에 어니스톨도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애플도 OS에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 앱이 애플이 강제로 씹는 지울 수 없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자 불만이 많아서 애플 자체 내에서도요? 애플 SK에서? 애플에서 그러니까 통신사가 까는 건 없고 통신사가 설치하는 건 애플에서 강제 설치해서 지울 수도 없는 앱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식 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 요즘 잘 쓰시면서요. 근데 그 앱을 최근에 이제 팀 쿡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앱들도 지울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 그런 안드로이드 폰 국내 출시되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불만인데 어려운데 넥서스는 좀 그런 것들이 완전 순정폰으로 나오는 게 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살짝 뭐 옆으로 샌다면 옆으로 새는 건데 끝에 가서 되게 제가 재밌게 보는 건 그거 이게 파워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핸드폰이 저희 손에 오기까지는 한 3자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앤드로이드만 보면은 구글에서 앤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삼성이라는 데서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SK나 뭐 올레 같은 곳에서 통신망에서 이거를 이제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자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쓰는 핸드폰 하나일 뿐인데 여기 이제 3명의 이제 그러니까 의지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갑이에요. 갑.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SK나 이쪽한테 좀 반강제적으로 쓸데없는 거 깔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도 비슷한 예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은 그나마 간결하고 그나마 좀 이렇게 앱 이제 이렇게 쓸데없는 앱들이 들 깔려 나오는 걸로 되게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좀 좋은 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앤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만들지만 삼성에서 그거를 삼성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뭐 센스 UI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그 회사마다 따로 있어요. 뭐 센스 UI, 뭐 엑스페리아, 뭐 소니는 뭐 UI 따로 다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글에서 앤드로이드 내놓으면은 그걸 가져다가 삼성 앱 같은 거를 깊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삼성에서 한번 손을 댔죠. 그럼 이제 아무리 뭐 구글이 잘 만들었다 삼성에서 우선은 구글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또 통신사 앱이 깔려 나오는 거예요.
뭐 좋은 거가 있다면 이제 팀 앱 같은 경우는 저 일부러 깔 정도로 좋은 건데 그거 말고도 뭐 스마트 월렛이나 이런 건 저는 안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정작 제 손에 오는 거는 벌써 3명의 손을 그것도 자신의 의지가 막 만들어 섞인 폰이 오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 크게 보면 요즘 그 파워 구도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통신사가 파워를 많이 가졌었어요. 네, 근데 점점 최근에 폰들도 보면은 많이 이렇게 애드로이드 폰도 봐도 그러니까 저도 버전별로 좀 써봤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은 옛날 거 쓰고 있고 최근 폰 쓰고 있는데 최근 폰들은 좀 지울 수 있는 옵션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도 이번에 또 얘기를 하자면은 새로 난 그 35불 한 달에 35불씩 내면은 아이폰 자동으로 교체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신사한테서 파워를 뺏는 제스처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한테다가 돈을 통신사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핸드폰을 파는 것보다는 나눠서 종속시키는 거예요. 유저를. 그러니까 아이폰을 뭐 30만 원에 줄 테니 2년 동안 우리한테 돈을 이만큼을 지불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2년이 끝나면은 또 한 번 그게 종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속이 되는 개념이 강한데 애플에서 그걸 내놓으면서 사실은 파장이 좀 커요. 그러니까 통신사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매달 왜냐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사용자 한 명한테 한 달에 30만 뭐 3만 원, 4만 원이라는 돈을 아주 고정적으로 받아내는 게 굉장한 큰 이윤인데 그걸 애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록이 되어버리면서 통신사들 파워가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저희도 통신사를 마음대로 바깥할 수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는 받을 수가 있고 우선은 종속이 안 되기 때문에 파워가 저희한테도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애android 넥서스도 되게 좋은 예예요. 그런 식으로 통신사를 넘어서서 온라인에서 바로 팔고 제가 원하는 통신사에 가서 심카드만 달아서 이게 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구도가 많이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프리심 카드 뭐 이미 그러니까 노 컨트랙트 심 카드 해가지고 뭐 그 특정한 통신사를 정해두지 않고 한 심 카드로 여러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할 수 있는 마음에 안 들면 통신사 심 카드를 통합해서 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최근에 애플의 에디큐라는 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에디큐라고 이제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애플페이 런칭 시키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애플뮤직 이런 거 런칭하고 그러니까 주로 IT 서비스 쪽 관련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데이터 로밍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솔루션을 찾아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로밍 하거나 로밍으로 전화하면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통신사가 다 가져가는. 좀 저도 좀 쓰면서도 좀 데이터 로밍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그게 의대해서 자기들이 애플이 개선을 하겠다. 통신사가 하던 역할들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신사의 미래가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궁극적으로 또 통신사의 주식을 사주셨던 분들이 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통신사의 확실히 힘들이 좀 약해지고 IT 업체들의 힘들이 좀 더 세지는 그런 좀 구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개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IT를 대변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잖아요. 오픈. 그러니까 뭐 말은 오픈이긴 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 이윤을 챙겨야 되니까 완벽한 오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실리콘밸리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사나 나라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업계에 종속됐던 택시, 호텔 비즈니스를 개방을 시킴으로써 훨씬 더 직접적으로 딜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통신사는 반대인 거예요. 더더욱더 다치면 다칠수록 이윤이 남거든요. 더더욱더 종속시키고 더더욱더 가족들도 다 SK를 쓰게 만들수록 자신 입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에서는 계속 개방을 시키고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건 끝에 가서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 가나 LTE망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데이터를 쓰고 싶은 것뿐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SK랑 뭘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걸 하면 뭐 두세 배가 들고 이제 그런 거가 많이 개방이 되면은 끝에 가서는 저희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략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한번 저 넥서스가 USB Type-C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USB Type-C라는 충전 방식, 그러니까 충전과 데이터 전송 방식을 할게요. 그러니까 케이블이죠. 충전할 때 전에는 기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마이크로 USB로 이제 네, 꽂아서 맞습니다. 충전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 삼성에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좀 신선하게 봤던 게 USB Type-C를 들고 나왔어요. USB Type-C를 적용한 모델이 넥서스가 휴대폰에서 넥서스 처음은 아니잖아요. 아, 처음은 아니에요. 네, 처음은 아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USB Type-C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사실 새로운 분야 변하고 USB Type-C가 가장 이제 그 어떤 트렌딩 뉴스가 됐던 거는 사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맥북이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USB Type-C에 이제 구글 넥서스가 들고 나오면서 각종 이제 IT 뉴스들이 이제 앞으로 애플도 그렇고 뭐 앞으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의 표준은 USB Type-C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 말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실제로 애플도 맥북에 Type-C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도 아마 USB 아이폰 7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 타입C로 밖에서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저도 되게 재밌게 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바꾸게 된 게 이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소켓 같은 거야 뭐 애들도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게 액세서리 시장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으킨대요. 맞아요. 제가 이제 사실 요거 좀 얘기하고 USB Type-C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테크수다의 장점이 사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단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여러분들께 좋은 이런 정보를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면 돈을 좀 더 절약을 시켜드린다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윤택해지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아마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터리 시장이 그러니까 배터리 팩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팩. 보조 배터리 팩을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거를 사면 안 되죠. 지금 나오는 건 다 마이크로 USB 타입인데 아마 USB 타입 C를 지원하는 것들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액세서리.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재밌게 본 게 어쨌든 그거는 애플에서만 쓰는 포트잖아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랑 아이폰만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바뀌게 되면은 생각보다 파장이 큰 게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예전에는 그 12핀이라 불러나 그 넓은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이팟 뭐 이런 거 초기 아이폰 모델에서 근데 그걸 넘어가면서 제 주변에도 스피커가 되게 많아요. 도크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바꿔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군요. 생각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내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애플이 원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바꾸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시장이나 이미 가진 거 갑으로서의 파워가 애플은 자기들이 좋다 판단이 되는 것들은 정말 뭐 온갖 사람들의 불만을 다 감수하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애플은 저는 어쨌든 애플 아이폰 7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좀 긴가민가한데 이거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B Type-C에 대해서 좀 장점을 얘기하자면 사실 마이크로 USB 기존 안드로이드가 쓰고 있던 것들하고 비교하자면 아무 쪽 방향으로 삽입을 해도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 USB는 위아래가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 맞춰서 꽂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뭐 라이트닝 케이블은 이미 뭐 위아래 구분 없이 꽂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USB Type-C를 채택하게 되면 아마 삼성도 내년에 그런 걸 채택하게 될 것 같아요. 삼성은 무조건 전 내년에는 C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선 충전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무선 충전이 그렇게 충전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무선 충전이 아직 보편화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USB Type-C가 더 많은 전력을 전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W 100W까지 저는 많다고 그러니까 100W면은 뭐 20V 5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충전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빠르게 충전이 되고 그리고 USB Type-C의 장점이 이제 확장성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원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교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가능한 뭐 오디오도 이런 것들 확장하면서 한 케이블에서 그걸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게 더 하자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게 양쪽 다 또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꽂히는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하나가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그렇게 되면 맞아요.
충전을 하다가 뽑아서 뒤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꼽는 대로 그냥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USB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노트북이 굉장히 혁명이 오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 옛날에는 그 암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컴퓨터 꽂히는 USB는 크게 컸잖아요. 네네네. 그건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양쪽 그렇죠. 맥북을 저도 써보니까 충전하는 쪽이랑 뭐 꼽는 쪽이랑 케이블에 그렇죠. 케이블의 양쪽 끝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이 생겨서 어느 쪽으로 꽂아도 상관없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좋죠, 사실. 네네. 케이블의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선이 깔끔해지는 쪽으로 방향을 나가는 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모니터 같은 게 이제는 파워 케이블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기를 사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스피커만 하더라도 스피커 파워 따로 연결해 놓고 또 스피커에 단자를 뽑아서 헤드폰 제게 꼽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포트는 점점 뭐 정해진 포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마 USB-C가 추구하는 미래는 그런 게 아닐까. 모니터 사면은 세워놓고 아주 얇은 케이블 하나 꼽으면 거기서 파워, 데이터, 전력까지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을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이건 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썬더볼트 케이블 1 버전 1만큼 속도가 난다고 그러니까 뭐 감은 안 오지만 10기가 bps. 그러니까 SSD의 내부적으로 액세스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니까 SSD 하나가 사실 굉장히 빠른 거죠. 뭐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 교환들이 훨씬 더 빨라질 거고 근데 휴대폰에서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일단 당장 뭐 앞뒤 구분 없이 쓸 수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넥서스에서 내세우는 게요. 제가 뭐 넥서스로 조금만 다시 돌아간다면 넥서스가 이번에 두 모델이 나와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원래 언제 넥서스가 넥서스 1, 2, 3, 4, 5까지 잘 나왔거든요. 6까지 나왔죠. 이제 제가 5부터 써가지고 5부터 말씀드리자면 넥서스 5가 LG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냥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넥서스를 만들 때 파트너 선정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넥서스 4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가 삼성이 이제 갤럭시 막 3 나오면서 이제 막 떠오를 때 구글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구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엔드로이드 폰을 정말 지금 현 상황에서 최고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이제 인정이 되는. 근데 다음 해에서 이제 LG가 되면서 LG가 엄청 뜬 거예요, 넥서스가. 근데 뭐 그때는 LG가 뭐 한 번도 이제 강세했던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그랬다 보니 모토로라가 6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누가 선정이 되느냐 이랬는데 이번엔 어디가 그럼 선정이 됐어요? 독특하게도 5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넥서스 5X라는 모델로 그러니까 재작년 넥서스 5를 만들었던 LG랑 같이 협력을 해요. 그리고 또 독특하게 하나를 더 선택을 해서 6P라는 모델이 나와요. 그게 화웨이랑 같이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중국 회사 업체가 선정된 게 처음으로예요. 이번에요? 지금까지는 HTC 대만까지는 됐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회사로 처음으로 구글과 협력을 해서 정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화웨이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엔드로이드에서 아마 처음인가로 유니버디, 알루미늄 유니버디로 굉장히 이제 완성 노트북 핸드폰이 나오는 이제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기대가 커요. 가격이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싸다고 저도 아까 좀 전에 테크수다 시작하기 전에 가격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우선은 여기서 가격 선정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윤을 남기는 폰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누가요? 그러니까 구글이 그렇고 만드는 회사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만드는 회사로서는 거의 입지, 상승, 그러니까 만들어 그냥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엔드로이드의 블루프린트가 되는 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뭐랄까 그 홍보 효과도 있고 만드는 회사 쪽에서도 아마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폰은 아니고요. 구글 측에서도 이거는 이윤을 남기는 폰이 아닌 거예요. 이건 디벨로퍼를 위한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올을 샀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쓰는 이제 갤럭시 LG 넥서스 5인데요.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스펙상으로는 그때 아마 갤럭시 4랑 똑같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똑같았는데 가격이 반값이었어요. 딱. 저도 지금 검색을 좀 해보니까 넥서스. 제가 요새
넥스트 음악을 되게 재밌게 듣고 있어요. 아 언제죠? 또 시대차. 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네. 좀 듣진 않거든요. 네, 신해철 씨 참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정말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 넥서스 5X가 네. 뭐 50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벌써 살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비싸봤자 32기가 모델 돼봤자 60만 원이 안 넘는 뭐 그 정도 그 근방이니까. 그렇죠. 넥스트 6P는 넥서스입니다, 실장님. 아 넥스트라고 그랬나요? 네, 또 그랬어요. 넥서스 6P는 네. 아까 좀 전에 네.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안 나와요. 이거 저 가격이 나온 게 이상했어요. 저도 어떻게 다 봤거든요. 그래요? 키워드 하려고. 근데 가격이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격이 갑자기 안 나오죠? 이게 매진이 그 사이에 됐나? 뭐 보니까 네. 뭐 아까 본 기억으로 60만 원, 네, 60만 원 가장 싼 게 60만 원이었고 128기가도 80만 원대. 그렇죠. 네. 네. 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건 언락폰 다. 그렇죠. 네, 언락폰 얘기 플랜 없이 컨트랙 없이 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컨트랙 없이 하면 아이폰은 거의 128기가면 그렇죠. 120만 원 이상 130만 원 가까이 주고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거의 절반 3분의 2 가격.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또 좋을 거 아니에요. 스펙상으로는 이제 네. 구글에서 그래도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구글에서 가장 새로운 기술이 다 나와요 여기에. USB-C도 그렇고 또 아까 전에 말씀 다 못 드렸는데 구글에서 이번에 내는 게 USB가 나오면서 퀵 차지라는 게 된대요. 네네. 그래서 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차지하는, 그러니까 풀로 차지하는데 30분이면 된대요. 에? 30분? 네네네. USB-C를 쓴다는 전제하에 아하. 굉장하거든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갖고 그것도 USB-C를 이용한 그리고 또 OS 쪽에서 그 받침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솔직히 좀 뒷북 치는 얘기지만 저는 핑거프린트 그 지문 센서가 이번에 나와요. 돼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드로이드 OS에서 된 게 아니고 삼성에서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 네. 자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OS 자체 내에서 서포트가 돼요. 갖고 뭐 얘기 들은 바는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신기술이 많이 탑재가 돼서 나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넥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벌써 30분 다 돼가나요, 저희? 네. 와, 30분이 벌써 다 돼갑니다. 아직 할 얘기 많은데 크롬캐스트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네, 그거는 저 애플은 몇 시간 했어요. 애플 한 만큼 해주셔야죠, 실장님. 너무 하신다. 넥스 딱 되니까 시간 계속 보시면서 되게 막 빨리 넘기시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열심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을 보여요, 위해서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중립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네네네. 저는 애플을 그래서 계속 애플워치 잠깐 보시면서 30분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하긴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애플에 대한 갈망을 따로 풀기 시작했어요. 네네. 제가 이거 너무 제 얘기가 길어질까봐 네. 얘기를 안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애플 수다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오, 네네. 그러면 외전인가요, 외전? 네. 페이스북에서 애플 수다 치시면 매일 새로운 애플에 대한 소식과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수다 할래요. 해요.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수다는 특허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네네. 수다는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방문해서 라이크 눌러주세요. 여기서 꽂으시면 안 되죠. 중립을 지키신다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기서 따로 풀고 있다. 네, 마치 욕망해서 욕구해서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여성 중립적으로. 네. 여기서 중립적으로. 네. 그 넥서스를 보면서 이제 좀 전반적인 소감을 제가 이제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중립적인 소감. 네네네. 네. 최근에 이런 굉장히 뭐라 그러지? 어쨌든 전쟁이다. 이미 뭐 그런 표현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꽤 오래돼서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그 어떤 마케팅적인 점유율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넥서스 프로텍트라는 플랜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소개한 것 중에. 그리고 2년 동안 그 플랜에 가입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떨어뜨리면 6만 원 때였던 걸 60불 아니요 한 번에 살 때 한 번 내면 60만 원 정도 기억을 합니다. 애플 케어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플 케어는 해도 이게 떨어뜨리거나 이게 하면은 애플 케어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워런티만 늘리는 걸로 이해했는데 애플 케어는 워런티를 늘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애플 넥서스 프로텍트라는 플랜은 떨어뜨려도 2년 안에 떨어뜨려도 손상이 돼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떨어뜨리면은 다음날 똑같은 폰을 보내준다고 개런티까지 줬어요. 미국 내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망가뜨리면 연락을 하냐면은 네. 제 거를 수리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새 폰을 보내준대요. 바로 제 거는 보내고. 굉장하네요. 네네. 그 보니까 그래서 넥서스 죄송합니다. 또 보시네. 또 시계 뭐 애플워치 또 보시네 이거. 네. 그 껐어요 타이머. 그래서 애플과 이제 구글에서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하드웨어나 어떤 그런 면에서 혁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좀 떨어졌다 느낌 좀 받았어요. 모두가 네네. 물론 애플에서 뭐 3터치를 하긴 했지만 네네.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혁신들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좀 백업 플랜들 같은 게 백업 마케팅 플랜들이 갖고 그걸로 경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넥서스 이번에 프로텍트 플랜을 보고 느꼈고 재밌네요. 애플의 아이폰 그 매년 폰으로 바꿔서 업그레이드 플랜을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제가 썰전이란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IT 업종은 마케팅 그러니까 점유율,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한 1위가 독점을 하는 좀 원칙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독점을 하는 그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검색하면 구글이죠. 네. 그러니까 1위하고 2위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공유 숙박을 공유하는 건 에어비앤비 그냥 에어비앤비잖아요. 그냥 또 뭐 차량 공유는 옛날엔 좀 이렇게 우버 뭐 어디 리프트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냥 우버가 된 것처럼. 우버 나 근황 얘기할 게 있었다. 그래요? 우버 가서 얘기해요. 좀 이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치열한 싸움이 이런 IT 회사들은 독식 위주죠. 내가 1위에 올랐으면은 1위하고 2위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건 되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 예를 들면 이제 IT 업종이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석한 걸로는 제 생각은 IT가 아닌 예를 들면 주유소라고 하면은 주유소는 가까운 게 일단 당장 기름 떨어서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일단 물론 거기서 브랜드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위하고 1위 브랜드는 있을 수는 있어도 1위하고 2위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 않는데 IT는 접근성이란 게 일단 없어지죠. 그러니까 접근성이란 어떤 옵션 자체가 떨어지고 나가니까 IT는 내가 예를 들어 검색해야지라고 하면 야후닷컴을 치든 구글닷컴을 치는데 그냥 습관이 돼 보니까 구글이 나으니까 구글닷컴을 딱 치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낫죠. 또 이건 제 개인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든 건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IT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요즘 얘기하는 IT라는 거는 뭐냐면 거의 다 뭐 디스트럭트하거나 리인벤션, 그러니까 옛날 있던 거를 파격적으로 깨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 얘기하는 IT가 많잖아요. 에어비앤비처럼 예전에 있던 호텔이 패러다임을 깨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1위와 2위 격차가 커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호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해서 뭐죠? 뭐 룸 쉐어링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유소라는 거는 벌써 생긴 지 12년, 20년 뭐 이렇게 되어가니까 주유소라는 개념이 따로 있잖아요. 주유소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있는 건데 이제는 IT라는 게 워낙 혁명적인 게 많다 보니까 뭐 라이드 쉐어링은 우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라는 회사가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난 독점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버라는 단어는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 자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구글도 사실은 구글이 나오자는 검색이라는 게 저희같이 기술적인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뭐 알타비스타 뭐 이런 거 써봤지 옛날에는 검색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많이는. 근데 구글이 나오면서 구글은 검색이라는 연관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이코를 구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워낙 새로운 개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다 쓰니까 그냥 우버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우버 말씀드리고 시장에 또 친구한테 우버하니까 우버가 그냥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우버는 믿을만한 일이 되어버리는데 워낙 이제 그러니까 2등을 쓰기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 심해지고 또 이제 그 생명 사이클이 너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2위가 따라잡아가지고 시장을 나눠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2위가 따라잡을 때 되면 시장이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이제 크게 빨리 변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유난히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구글로 돌아가서 네네네. 이제 구글로 다시 돌아갈까요? 왜냐하면 넥서스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넥서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말씀하신 이제 뭐 레노 그 뭐라 그러셨죠? 뭐 인벤션 아니면은 뭐 이노베이션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신데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폼 팩터, 그러니까 모양이나 인터랙션에서는 많이 이제 이노베이션이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향후 2, 3년 동안은 AI가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가져올 거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구글에서 이번에 내놓은 것 중에 재밌었던 게 구글 Now on Tab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요.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구글이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앱들한테도 열어주는 거예요. 좋은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실장님이 저한테 네네. 한효 씨 뭐 점심에 뭐 자연별곡에 가실래요라고 문자를 보내요. 어디요? 자연별곡 예를 들어서. 자연별곡?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밥 먹으러. 네, 밥 먹으러 한효 씨 저한테 문자를 그냥 카톡에서. 네네. 구글에서 한 행아웃이 아닌 카톡에서 저한테 한효 씨 내일 2시에 자연별곡 어때요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구글 나우란 걸 올려요. 네. 그럼 거기서 뭐가 뜨냐면은 자연별곡에 대한 리뷰가 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연별곡 리스트가 뜨고 그 밑에 캘린더가 떠요. 내일 2시에 실장님이랑 자연별곡. 서드 파티 앱도 지원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적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심도있게 다룰 텐데 빅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쓰레기 정보일 뿐이에요. 네네네.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가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그걸로 가진 제 패턴이거든요. 네네네. 김한울은 매주 3번씩 스쿼싱을 간다. 네네네. 나는 그 패턴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패턴을 이용하는 앱이 별로 없었어요. 해도 너무 국한적으로. 네네네. 뭐 카톡 내에서만 된다든지. 근데 이제 구글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구글이라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생태계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컨텍스트적인,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카톡에서 실장님과 대화를 하면은 벌써 실장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구글이. 그리고 자연별곡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점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몇 시에 그 실장님과 제가 중간에는 자연보고 찾아와가지고 예약까지 줄 만한 A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고까지도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 건 그 정보들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려는 행동을 한 발자국 앞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 비서적인 개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네네. 시리도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이 앞으로 2, 3년 동안 이거 때문에도 굉장히 앞서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나우도 실장님은 아마 안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써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OS 자체적으로 그렇게는 써보진 않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좋은 게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요. 그러면은 사는 순간 이메일이 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구글 나우가 그 이메일을 읽고 김한울 몇 시에 뭐 캘린더에 추가 자동으로 해주고 그렇죠. 그런 그렇게 거잖아요.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떠요. 김한울 씨 이제 슬슬 공항 공항 가는 길까지 뭐 지금 그 자동차 상황을 보니까 지금 출발해야 된다가 뜨고, 도착하는 곳의 날씨부터 도착하는 곳의 모든 정보가 다 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는 싶지만 어려운 정보는 아니에요. 제가 찾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동적으로 제가 하려는 의지를 파악을 하고 그 의지에 도움될 만한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이런 그런 비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이노베이션에 큰 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약간 좀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느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뭐 일례로 애플에서 이번에 키보드가 예측 단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저는 영문 OS를 쓰니까 프리딕티브 뭐 이 기능을 켰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한글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엉터리예요. 왜냐면은 한글은, 그러니까 영어를 쓸 때는 어려워요. 한글은 조사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도 되고, 예를 들면도 되고, 예를 들어서도 되고. 난 예를 들면이라고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이게 예를 하나도 여러 가지가 조사 때문에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구글 나우를 지금 잘 쓰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한우 씨가 쓰고 있는 게 언어가 영어죠. 영어죠. 그게 좀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그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혜택을 한국어가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그 구글 나우를 개발한 사람들이 영어를 메인 랭귀지로 그렇죠,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우선적으로 쓰고 한글도 추후 지원이 되긴 하겠지만 한글은 어렵기는 확실히 어떤 제가 이제 뭐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한글은 일단 비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편하게 하는 얘기에서는 그렇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되게 우리 되게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딱딱하고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오히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뭐 오키, 이응하고 키역 이렇게 쓰죠. 그냥 그게 나오는 게 빠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어 애플워치도 지금 쓰고 있지만 애플워치에서 한글도 이제 자동 답변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 뭐가 오면은 야 너 뭐 예를 들어 형 오늘 저녁 8시 야구 오케이? 이렇게 물어와요. 그럼 좋아요. 아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좋아 이렇게 누르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사실 예를 들어 이응 보내는 게 맞거든요. 응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서비스들이 아까 뭐 국제 서비스로 이제 카쉐어링 하면 우버 뭐 얘기하지만 그렇죠. 국내선 우버 이미 불법 판결 났고 그래서 그걸 침투해서 하는 소카라는 게 나왔어요. 아, 네네. 저 많이 봤어요. 이제 소카가 나와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돼서 그러니까 국내에 좀 그런 답답함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있다는 거 조금 이야기가 지금 거의 또 3000% 가고는 있지만 약간 국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컨셉들을 한국 문화나 정서에 맞게 이제 한국화 시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게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돼요. 갖고 저도 키보드를 쓸 때 한글 키보드는 제가 뒹굴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영어 키보드는 진짜 막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프리딕티브 되면서 플로우 그리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쓰는데 한글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글은 그냥 뒹굴이라는 거 쓰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인프라부터 이거 썼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글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응응이라는 거에 대한 인간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응은 오케이니까 이럴 때 써라. 근데 변수가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걸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 그렇죠. 이제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한국 스타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그냥 저랑 실장님이 주고받는 카톡 대화가 모이다 보면은 컴퓨터가 어느샌가 응응은 오케이구나. 그러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진 3000불로 뜨는데 제 동생이랑 최근에 되게 길게 얘기를 나눴어요. AI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제 동생은 이거를 AI도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냥 모든 사이클이야. 이러다가 그냥 뭐 미래는 AI가 뭐 지구를 뭐 침범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냥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가 드디어 돌에 가깝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더 이상 예전엔 좋은 예가 이거예요. 구글 나우를 예를 들어서 한글화 시키려면은 100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아웃컴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는 굉장히 정확한 그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투입하면은 100명을 투입한 만큼의 한글화가 되는 아주 정해진 공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함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100명이 필요 없고 한 명만 가지고 1000만 명의 그 아웃풋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글화도 제 생각에는 시간만 지나면 정말 컴퓨터가 시간만 지나면 오케이 그럴 수 있겠네요. 좋네. 뭐 꿀잼 이런 것도 이해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글 얘기는 넥서스 이벤트를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끊어서 할까요? 아니면 뭐 다음 주로 그냥 짧게 하죠. 이거 이제 마무리만 할게요. 마무리 할까요? 우선 구글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크롬카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애플 TV랑 비슷한 건데 이번에 새 버전이 드디어 3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구글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드웨어로 유명해요. 아, 싸잖아요, 일단. 싸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플 TV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TV에다 전송을 하는 건데 네네. 너무 간결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새 버전 나중에 되게 기대가 커요. 그리고 이제 일단 애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되게 싸다는 거 하고 그렇죠? 디바이스 자체가 그냥 HDMI 포트에 맞습니다. 그대로 꼽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기계 자체를 꼽는 거 자체가 그렇죠. 되게 작고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왔죠. 한국에서도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워낙 싸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TV 하나씩 다 꼽아놓으면은 그냥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스트리밍하면 바로 되고. 근데 네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은 네네네. 좋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크롬캐스트 오디오가 나왔더라고요. 맞죠. 네네네. 그것도 저는 별로 막 이렇게 집에 뭐 되게 좋은 스테레오가 없어서 큰 관심 없는데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죠. 꼽아만 놓으면은 그렇죠. 모든 기기에서 바로 하이 퀄리티 오디오가 스트리밍이 된다는 개념에서 네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옛날에 이제 그게 또 이제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그렇죠. 의 버전이긴 한데 되게 일단 작아서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또 되게 뭐라 그러지? 젊은 사람들이 좋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색깔도 막 컬러풀하게 만들었고 이제 구글이 자기 색깔들을 이제 자기 색깔이 딱 이번에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자기의 그 컬러풀한 컬러들을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제품이나 뭐 UI나 뭐 이런 디자인 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제일 큰 뉴스는 마시멜로거든요. 엔드로이드. 그런데 그래서 그냥 정말 짧게 얘기하자면은 얘기를 길게 안 하는 이유가 이번에 내놓을 때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노베이션보다는 따라잡기 OS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뭘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뭐냐 5.0에서는 매터리얼 디자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굉장히 혁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드디어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융합을 시키는 데 집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규격화돼서 나왔고 전반적인 OS의 오버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뒤집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놓쳤던 것들이나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 것들을 완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더라고요. 새로운 기술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쪽에서 좀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써보면서 다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구글은 이 정도로. 네, 제가 짧게 했네요.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구글 톡도 있을 거니까 거기서 뛸게요 하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